레고로 된 트럼프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뒤에는 흰 항복 깃발이 서 있고 발밑에는 휴전 문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코를 먹습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라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트럼프가 실제로 레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장면이 백악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란과 친이란 성향의 온라인 계정들은 이런 AI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전의 선전은 딱딱했습니다. 정부 성명, 긴 연설, 공식 방송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레고, 마블, 밈, 인터넷 유행어가 전쟁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코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는 조롱 섞인 말의 약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강한 협상가가 아니라 겁쟁이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AI 전쟁을 이야기하면 딥페이크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하고 가짜 목소리를 만들고 실제로 없었던 폭격 장면을 진짜처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 레고 영상은 다릅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도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웃기니까 공유합니다. 공유되니까 퍼집니다. 퍼지니까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 이미지가 미국은 결국 물러난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국제정치에서 힘은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말한 소프트 파워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자연스럽게 강하고 매력있고 믿을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영화, 음악, 기술, 대학, 브랜드를 통해 이런 힘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화가 거꾸로 미국을 조롱하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블을 알고, 레고를 알고, 인터넷 밈을 아는 사람이라면 긴 설명 없이도 그 조롱을 이해합니다. 이란이 노린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오랫동안 비대칭 전략을 써왔습니다. 비대칭 전략은 힘이 약한 쪽이 강한 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8년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긴 전쟁을 겪으며 이란은 강대국과 맞서려면 정면 승부만으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란은 미사일, 드론, 대리 세력, 사이버 공격, 정보전을 조합하는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AI 밈은 그 전략의 최신 버전입니다. 이 방식은 돈이 적게 듭니다. 예전에는 풍자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작가, 디자이너, 편집자, 성우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I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용, 다시 말해 하나를 더 만들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거의 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납니다. 같은 메시지를 레고 버전으로 만들고 영화 패러디로 만들고 짧은 짤로 만들고 여러 언어로 바꿔서 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딥페이크라면 이 영상은 조작됐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고 풍자 영상에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라고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면 더 놀림감이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권위자가 화를 낼수록 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뉴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트롤링입니다. 트롤링은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권위를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 전쟁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효과를 가지려면 상대가 그 위협을 진짜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코 농담이 계속 퍼지면 미국의 위협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실제 군사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해외 선전은 종종 어색했습니다. 말투가 딱딱했고 현지 인터넷 문화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어떤 갈등이 커지고 있는지 보고 보수층에는 보수층이 반응할 만한 메시지를, 진보층에는 진보층이 반응할 만한 메시지를, 젊은 세대에는 밈과 짧은 영상으로 각각 다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감정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논리보다 이미지에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천천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장면이 판단을 끌고 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겁먹고 울고 있다는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면 실제 정책의 복잡한 배경보다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새 미국은 약해졌다, 미국은 말만 세게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밈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레고 영상 하나가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영상이 수억 번 반복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바뀌고 여론이 움직이고 동맹국과 적대국이 미국의 의지를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비웃는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삭제하거나 화를 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거짓을 더 크게 퍼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딱딱한 성명서만 내는 방식으로는 밈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외교관, 지역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콘텐츠 제작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영상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있으며 어떤 계정들이 퍼뜨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 기업의 책임입니다. 대형 AI 회사들은 자신들의 도구가 외국의 영향력 작전에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자주 공개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위험 계정이나 조직적 조작 활동을 보고하듯이 AI 기업도 어떤 방식으로 정치 선전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와 연구자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전의 선전은 사람을 속이려 했습니다. 지금의 선전은 사람들이 속지 않아도 퍼지게 만듭니다. 예전의 선전은 진지했습니다. 지금의 선전은 웃깁니다. 예전의 선전은 국가 방송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의 선전은 친구가 보내준 짧은 영상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레고 트럼프 영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AI 시대의 정보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장면입니다. 이라는 미국을 직접 이기는 대신 미국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나라들은 이 방식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가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누가 상대의 이미지를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영상이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